안녕하세요. 강남구 주민연사 이단직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불쑥 여쭤보는 이유는 서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교류하는 과정이 바로 이 자리, 강톡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삶의 활력소 역할로 승화시키는 강남구 강톡. 이 자리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현재 강남구청 소속의 소소한 학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통해서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그 밴쿠버 정착기라는 주제로 저의 캐나다 이민 과정과 그리고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해서 강남구 강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한국사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면서 활기차게 제2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사를 전공했냐고요? 전공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캐나다로 이민 갔던 사람이 뜬금없이 한국사 강사로 돼서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 그 계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생활할 당시에 아이들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첫째가 8학년, 둘째가 5학년, 한국 학교로 따지면 중2 초등학교 5학년쯤 되겠죠. 걔네들과 하루는 식탁에 앉아서 제가 불쑥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조선을 누가 세웠는지 맞추면 아빠가 오늘 피자 쏜다! 라고 얘기했어요. 첫째가 바로 왕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 그러면서 웃어 넘겼어요. 왜? 그 당시에 저희가 이민 가기 전에 텔레비에서 태조 왕건을 방영했었기 때문에 헷갈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어서 둘째가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하자 바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국 역사를 꼭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지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구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는 애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육아의 1차 목표는 대학 입시라는 큰 물줄기에 함몰되어서 대학 입시와 관계없는 과목은 등한시하는 한국 사회의 통상적 관습에 우리 식구들 모두가 젖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존재할 수가 없듯이 태어나고 자랐던 땅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너희들의 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과목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바로 현재의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이 캐나다 땅에서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우리 아들들한테 모국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아비로서 할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간단하게 역사를 얘기해 줬습니다만 걔네들이 뭐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건이 제가 한국사에 몰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어 본 결과 많은 분들께서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파트별로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셨습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왜곡되고 편파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사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사를 잘하진 못했어요. 그저 대학 입시에 점수 배점이 높은 과목일 뿐이고 내용 역시 좀 지루하다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의 줄거리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결과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부분적인 것에 파트별로 제가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살아가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보고 듣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던 것들이 저의 얕은 지식과 오버랩되면서 뒤엉켜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대화했던 분들도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한국 역사를 이해시키려면 제가 먼저 한국 역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사를 공부해서 2015년에 한국사 능력검정 1급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이 강남구 소소한 학교에서 한국사 강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강의를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 역시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점차적으로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사가 정치 문제하고 연계되면서 갑자기 좌우 편향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팩트만 서술하면 되는 한국사가 왜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저는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만 충실한 한국사 책을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20년 심심풀이로 보는 한국사를 출간했습니다. 이는 무명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에서는 다소 멀어져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당시 저는 제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썼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책을 한번 써보려고 노력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대단히 소중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독자분들께서 책의 내용에 대한 질타보다는 격려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격려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출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2년간에 걸친 코로나가 끝을 향하여 가던 작년부터 저는 이 강남구 평생학습센터의 강사요원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부터는 50플러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까지 영역을 넓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게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해주었던 소소한 학교에도 현재 재능 기부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가 대부분 한 가지 사건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쪽인데요.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번 여쭤본 게 있어요. 강감찬이 어느 시대 사람이며 무엇으로 유명한가?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이 귀주대첩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고려시대 거란에 침입되라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 많은 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셨는데, 한 분께서 강의가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역사를 흐름 위주로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런 게 제가 한국사 강사로서 큰 보람을 느낄 때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신생아 출산율이 뭐 어제 텔레비에도 나왔죠. 현저히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낮아서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한국이 가장 빨리 인구가 소멸할 국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일자리에서 AI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영역을 확대하다가 보니 젊은 사람들마저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하물며 현직에서 물러난 중장년층들에게는 오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를 비관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날들로 인해서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 라고 긍정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든 취미를 위한 것이든 간에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찾아서 하다가 보면 하는 일이 즐겁고 또 거기에 진도를 쉽게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종국적으로는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관심 분야가 딱히 없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인문학, 예. 뭐 캘리그라피, 수영, 뭐 기타 배우기, 그죠? 그다음에 메타버스 연구, 유튜버, 동영상 제작, 무지하게 많죠. 강남구 평생학습센터 강의만 조회해도 다양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앞으로 내가 즐거울 시간에 투자하면 제2의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생계를 위해서 한국사 연구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또한 강사료가 충분한 수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사를 연구해서 강의하는 것 자체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제 강의를 들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에만 그치지 마시고 한 발만 내디뎌 보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쉽게 진도를 나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환희를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어머니 경우도 80대 중반의 연세이신데도 시인으로 데뷔하셔가지고 시집까지 내셨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나 제 어머니처럼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체득했던 것을 집대성시키는 책을 한번 집필해 보시는데 도전해 보신다면 더 큰 만족감과 자존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남구 그리고 강톡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날들만 계속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